거기서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우대석에 앉혀달라고 했어. 공항버스 운전사인 최기섭이 갑작스럽게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순간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오래전부터 유명인에게 호의적이지 않기로 악명 높았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례하게 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손흥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손흥민은 뒤쪽에서 조용히 대기하던 중이었다. 분명히 대기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버스에 탑승했고 이륙 준비가 한창인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보안 절차를 마친 뒤 어서 빨리 집이나 숙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버스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운전사의 고함이 터져 나온 것이다. 누가 당신한테 우대석 달라고 했냐고. VIP 티켓이라도 갖고 있으면 다야. 해외에서 그렇게 대접받았으면 됐지. 여기서는 날 좀 편하게 둬. 최기섭이 버스 앞에 마이크를 잡고 일부러 승객들이 다 들리게끔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아니 저도 그냥 뒤쪽 좌석에서 편하게 가려고 했음 우대석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추며 나름 진정하려 애썼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괜히 더 큰 소동이 될까봐 부담스러워졌다. 그런 태도가 참 마음에 안 드네. 네가 누군지는 잘 알지. 유명 축구 선수라던데. 그래서 뭐 내 버스에서는 그따위 명성은 소용없어. 최기섭이 시큰둥하게 비웃었다. 순간 버스 안에 찬바람이 부는 듯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승객들 중 일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일부는 휴대폰 카메라를 슬며시 켜서 녹화하는 모습이었다. 마치 여기서 큰 사건이 터질 것만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저기 기사님, 다들 피곤해서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뒤편에 한 중년 승객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내가 여기서 운행을 중단하든 말든 그건 내 권한이야. 불만 있으면 걸어서 가든지. 최기섭이 차창 밖을 힐끔 본 뒤 경멸 섞인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이거 너무 과격해지는 거 아니에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승객이 살짝 귓속말로 옆 사람에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 화면을 조정했다. 잠깐만,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아무도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젊은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승객이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다. 그의 어조에는 이건 분명히 문제다라는 분노가 감춰져 있었다. 그니까요, 이런 식의 대우를 당하는 사람을 예전에도 봤는데 제대로 문제 제기가 안 됐거든요. 또 다른 승객이 덧붙였다. 버스 안은 이미 빽빽하게 사람이 들어차 있었고 날씨는 초가을이라 선선했지만 이곳만은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창밖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흐릿하게 보였고 비행기가 밤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이 희미한 조명 속에서 스쳐갔다. 아니 기사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손흥민이 조심스레 물었다. 목소리에선 억울함이 배어 있었다. 저는 지금 우대석에 앉겠다고 주장하지도 않았고요. 단지 해외, 특히 두바이 쪽에서 뛸 일이 있어서 돌아온 길인데 공항버스에 탄 것뿐인데 너 같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특별 대접받았으면 거기서나 편하게 살지. 왜 여기 와서까지 설치냐고. 축구 선수인지 뭔지 모르겠고 나한테 명성 들이밀 생각이면 당장 그만둬. 최기섭은 윽박을 지르며 좌석에서 일어나려는 손흥민을 아예 쏘아보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승객이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저분이 진짜 손흥민 맞죠? 얼굴 보니까 확실히 손흥민 같긴 해요. TV나 경기장에서 봤던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 기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지? 이때 승무원 복장 비슷한 제복을 입은 공항 지상직 직원이 우연히 버스에 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라 말했다. 기사님 혹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손님들도 다 계시고 이 버스는 곧 출발해야 해요. 오해? 난 사실만 말하는 거야. 이 해외 유명 인사라 불리는 사람이 대접받으려는 게 눈에 훤히 보이거든. 일부러 우대석을 찾은 거 아냐? 전혀 아닙니다. 손흥민이 재차 해명했다. 저는 그냥 보통 좌석에 앉으려고 했어요. 사실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고 경기가 잦아서 무릎 상태가 좀 안 좋긴 해요. 그래서 단지 조금 편한 자리를 찾았을 뿐이지 기사님께 어떤 특혜를 요구한 적은 없어요.
다 같은 소리야. 무릎이 안 좋든 말든 다치기 싫었으면 해외에서 그렇게 뛰지나 말든가. 최기덥은 냉소 섞인 말투로 일부러 주변 승객들에게도 잘 들리게 농담처럼 내뱉었다. 자, 다들 보셨죠? 이 사람이 지금 특혜달라고 구실을 대는 거라고요. 버스 안에 서 있던 한 젊은 승객이 답답한 듯 나섰다. 기사님, 지금 손흥민 선수는 특혜를 요구한 게 아니라고 계속 설명 중이잖아요. 모두가 듣고 있잖아요. 옆에서 또 다른 승객이 거들었다. 맞아요. 기사님이 오히려 편견을 갖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일단 출발부터 하시죠.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최기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는 절대 저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 주고 싶지도 않아. 뉴스나 매스컴에서나 다들 저 사람을 떠받들지 나는 아니거든. 웅성웅성 버스가 출발하지 않아 분노하기 시작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택시비 아끼려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런 꼴을 당하네. 날도 늦었는데 우리 다 이러다가 오늘 안에 집 못 갈 수도 있겠는데. 그때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장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했다. 기사님, 저 공항교통공사 관계자인데요. 지금 이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운행을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태우고도 출발을 지연시키면 문제가 됩니? 운전사님 직무 규정에 위배되는 거예요. 공항교통공사 관계자? 그래서 나를 자를 건가? 최기섭은 비웃으며 대꾸했다. 이제 와서 그만두라 해도 좋아요. 난 이런 시스템 자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 장년 남성이 한숨을 쉬더니 잠시 통화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윗선에 보고해야겠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승객분들 중에 녹화하신 분이 있으면 자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요? 저 여기 핸드폰에 다 담았어요. 앞서 목소리를 높이던 젊은 승객이 적극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보여주었다. 저도 찍고 있어요. 버스 안은 어느새 작은 기자회견장처럼 변해버렸다. 그제야 최기섭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이봐요, 다 필요 없어. 내가 언제 폭력을 썼다고 그래. 그냥 말 몇 마디 했을 뿐이야. 그런데 유명인이라 하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지. 다 뻔한 세상 돌아가는 꼴 아니냐고? 손흥민은 점점 얼굴이 어두워졌다. 분노와 억울함이 겹쳐졌지만 굳이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기사님,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안전하고 편하게 집에 갈 수 있길 바랄 뿐입니. 저도 아픈 데가 있고 피곤한 몸이지만 특별 대우나 요란한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럴 거면 조용히 뒤에 앉아 계시지. 뭘 또 무릎 운운하면서 우대석 운운을 진작에 그냥 일반 좌석에 앉았으면 됐잖아. 갑자기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고성이 터졌다. 도대체 기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화내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건 명백히 기사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손님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공항 직원 복장의 여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제가 잠시 이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 모든 승객분들이 장시간 지체되고 있어서 불편해하시고 손흥민 씨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 기사님께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출발을 거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싫다고요. 싫어. 왜? 내 감정이잖아. 해외에서 잘 나간다니까 배도 아프고 뭐 다 귀찮고. 마지막 말이 나오자마자 버스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그 순간 손흥민이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기사님, 해외에서 많은 기회를 얻은 건 제 축구 인생의 일부임니 하지만 그게 기사님께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도 단지 축구에 전념할 뿐이고 오늘은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서 버스를 탄 거예요. 저런 신성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어떤 상처를 받으셨길래 이렇게까지 악감정을 가지셨는지 혹시 저도 모르게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있나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약간 흔들리는 듯했다. 예전에 내 친척놈이 자네 경기장에 열광하다가 다쳤어. 괜히 축구에 빠져서 인생 망쳤다고. 그래서 난 해외 축구니 뭐니 쓸데없는 거에 푹 빠지는 거 꼴도 보기 싫단 말이야. 물론 네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난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다고. 그 소리를 듣고 한 승객이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했다. 와, 이건 정말 개인적 감정의 문제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손님을 괴롭히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손흥민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시군요. 친척분이 다치신 건 매우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이렇게 괴롭힐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뭘 어쩌라고. 난 그냥 당신이 꼴 보기 싫어. 해외 스타라고 큰소리치는 꼴도 질색이고. 최기섭은 여전히 노기를 풀지 않았다. 잠깐 기사님, 어느새 버스 밖에서 고급 정장을 입은 공항교통공사 고위 간부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분명 통화로 상황을 전해 들은 사람일 터였다. 지금 승객들을 볼모로 잡고 운행을 거부하시는 건 규정 위반입니게다가 특정 손님에 대한 비하와 개인 감정으로 운행을 지연시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직무를 때려치우면 그만이죠. 언제부터 손님이 왕이라더니 늘 유명인만 우대하니까. 최기섭은 자포자기한 태도를 보이며 거칠게 핸들을 쳤다. 정장 차림의 간부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 운행 시스템의 문제를 떠나서 근무자로서의 기본 윤리도 어기는 겁니 당장 운전을 재개하시거나 저희가 강제로 조치하겠습니다. 버스 안이 한 번 더 술렁였다. 승객들 중 일부는 이번에는 정말 뭔가 조치가 취해지나 보다 라는 기대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최기섭은 마지못해 엔진 시동을 걸며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다고요?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다들 오버하긴?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자 수많은 승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손흥민 역시 괜히 쓸데없는 분쟁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뒤쪽 좌석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했다. 승객들이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하고 비명을 질렀다. 또 뭡니까 기사님? 공항교통공사 간부가 순간적으로 버스 앞으로 달려갔다. 뭐긴 뭐야, 앞에 갑자기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있어서 그렇지. 허나 최기섭은 비아냥거리듯 사이드미러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늘 운전하기 싫다고. 괜히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거예요.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다. 이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설마 저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승객들의 불안과 분노가 점차 증폭되었다. 손흥민은 버스 뒷좌석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운전석 가까이 걸어갔다. 기사님 저기요 부탁드립니 여러 사람이 여기에 타고 있어요. 제가 혹시 모르는 잘못을 했다면 사과하겠습. 그런데 이건 전혀 관련 없는 승객들까지 위험해지는 일이에요. 어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안전벨트 매고 가만히 있어. 최기섭은 차창 밖을 노려보며 다시 버스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옆에 있던 젊은 대학생 승객이 나섰다.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르면 실례일 수도 있지만 저희도 졸려 죽겠고 밤늦게 다들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부러 위협 운전을 하시는 건 범죄 아닙니까? 범죄? 이런 걸 범죄라고 부르진 않겠지. 그냥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그러자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축구 선수들도 컨디션 안 좋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하진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버스 안 곳곳에서 맞아요 하는 탄식 섞인 공감이 퍼져나왔다. 맞아. 그게 스포츠맨십이고 기본적인 윤리지. 저 기사님,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해? 공항교통공사 간부가 다시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대로 계속하시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습. 그리고 승객들이 다친다면 형사 책임까지 묻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최기섭은 길게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다. 아이고 귀찮게 됐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건 나지만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가 멈춰서 내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순간 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터져 나왔다. 버스 안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이의 울음은 더욱 크게 들렸다.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조용히 아이를 달래며 조금만 참자 곧 집에 가라고 속삭이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무서워. 왜 다들 화나 있어? 그 광경을 보자 손흥민과 주변 승객들은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기사님, 손흥민이 다시 운전석 쪽을 향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정말로 죄송합니 친척분이 다쳐서 원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도 어떻게 위로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지금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뭘 알아? 최기섭이 홧김에 소리치려다 이내 자기 말이 너무 거칠었던 걸 깨달았는지 살짝 주춤했다. 나는 그냥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운전석 쪽에 2명의 교통공사 직원이 올라타며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정차하고 안전조치 후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했다. 버스는 안전지대에 멈췄고 이미 촬영된 영상들과 증언들이 실시간으로 공항교통공사의 상부에 전송되고 있었다. 일부 승객은 SNS의 상황을 라이브로 중계하고 몇몇 기자, 지망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인터뷰 분위기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라며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다. 잠시 후 경찰과 공항 내 안전요원까지 동원되면서 상황은 더욱 공식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큰일이다. 이대로 가다간 기사님이 징계를 받거나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옆에서 중얼거리는 승객의 말이 들렸다. 버스 밖으로 이동한 최기섭은 경찰과 교통공사 간부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커서 승객들은 그대로 좁은 창문 틈으로 그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다. 본인이 왜 운행을 거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손님 손흥민을 타깃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우대석 관련 이슈를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음. 정말 본인이 그렇게 조롱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조롱? 그냥 난 그 사람 너무 싫어서 이런저런 것들로 귀찮았고 그래서 최기섭은 제대로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르겠어요. 애초에 두바이 어쩌고 하면서 해외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화가 났어요. 내 친척은 더럽게 불운하게 다치고 하필 축구에 빠져서. 그 목소리를 듣던 손흥민은 창가에서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과 나지막이 대화를 나눴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겪는 게 아니라 해외 경기장에서도 가끔 악플러나 과격 팬들을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버스 기사님이 직접 증오를 표출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네요. 손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 기사님의 개인 감정 문제인 것 같고 절차대로 처리될 겁니다. 바로 옆에서 위로해주는 한 승객이 말을 건넸다. 감사합니. 그래도 괜찮다면 전 저분과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냥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곤란해지잖아요. 손흥민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때 공항교통공사 간부가 버스 안으로 다시 들어와 안내했다. 승객 여러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 일단 오늘 운전은 다른 기사님으로 대체할 예정이고 이 버스가 지금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겁니 혹시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 기사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승객이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징계가 검토될 겁니 아직 경찰 조사도 있으니 정확히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요. 승객 대부분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정말 문제의 기사 대신 다른 사람이 운전한다면 늦었지만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듯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버스 밖에서 괴로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기섭을 발견하고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 혹시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할 말 없어. 이미 다 끝났잖아. 최기섭은 고개를 돌렸다. 저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았습. 저는 해외에서 뛰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기사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 저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안타깝다니 네가 그럴 필요 없잖아. 난 이제 잘리게 생겼고 괜히 화풀이 했을 뿐이야. 그런다고 네가 책임이라도 져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히 대답했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도 가능한 한 노력하고 싶습. 기사님이 느꼈던 마음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좋겠네요. 휴, 이젠 다 소용없어. 나중에 뭘 하든 내 기록에 남을 테고
어차피 이 일은 SNS니 뉴스니 퍼져서 나만 악역으로 몰릴 텐데. 그때 옆에서 교통공사 간부가 다가왔다. 최기섭 기사님, 공식적으로 제소가 들어갈 거지만 만약 피해자 측과 합의나 사과를 하시면 감경 여지도 있고 우리 측에서도 제재의 수위를 조정할 수는 있습다만 이런 공개적 문제로 비화된 이상 그냥 넘어가긴 어렵습니다. 손흥민이 곧장 혹시 정식 사과를 주시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 그 친척분의 사고 때문에 해외 축구인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건 유감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식으로 증오의 대상이 되고 싶진 않아요 라고 답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최기섭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참 뒤 다소 불안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 내가 너무 화를 못 이기고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손님들 앞에서 보일 태도가 아니었는데 솔직히 개인 감정에 휩쓸려서 흥민 씨를 모욕하고 승객들에게도 피해를 줬습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기사님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외에서 축구를 하면서 큰돈을 버니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었거나 혹은 그 친척분의 일로 인해 안 좋은 감정을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있던 공항교통공사 간부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다. 그럼 손흥민 씨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전부 고소나 법적 처벌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엄벌을 원하는 건 아닙니 대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인 감정 때문에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려가 필요한 승객들이 우대석이나 편의를 요구할 때 기사님들께서 오해하거나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승객들도 하나둘 내려와 이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몇몇은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기사님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일단 제재는 받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우대석 이용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감시도 강화해야 해요. 그러자 교통공사 간부가 뒷짐을 지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 실제로 저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 기사님들께서 개인 감정이 아닌 공익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확충하고 우대석 등의 이슈가 있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깊게 숨을 내쉰 뒤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해외를 자주 오가지만 한국 공항 버스가 세계적으로도 친절하고 편리하게 운영되길 바람니 그런 바람을 담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이 일부 승객들이 영상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렸는지 드디어 일이 해결되고 있는 듯 이라는 댓글들이 실시간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다. 아직 버스에는 대체 기사님이 타서 승객들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 기사님이 안내 방송을 하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이제 곧 안전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손흥민은 다시 한번 최기섭에게 다가갔다. 저도 해외에서 무릎 상태가 악화돼서 우대석에 잠깐 앉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특혜다, 거만하다라고 말하던 경우가 있었죠. 사실 중요한 건 특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최기섭은 창피한 듯 시선을 떨구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성질 부릴 곳이 따로 있는데 그걸 M1 사람에게 터뜨렸으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손흥민 씨 말대로 배려라는 걸 조금 더 배우고 싶네요. 네, 저도 축구를 하면서 동료들이나 팬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법을 많이 배웠습. 기사님께서도 앞으로 다른 승객들을 대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으시고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승객들이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끝까지 소통하려고 하다니라며 수군거렸다. 정작 손흥민은 대단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아닙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주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답했다. 교통공사 측과 경찰 그리고 공항 안전요원들은 간단히 상황 종결 선언을 내렸다.
승객 여러분, 이제 새로운 기사님이 운전하실 버스가 목적지까지 바로 출발합니. 불편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이후 저희 쪽에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 손흥민 씨와 관련 승객분들께서도 추가로 의견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네, 얼른 집에나 갑시다 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손흥민 또한 웃으며 이제야 집에 갈 수 있겠네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다. 최기섭은 더 이상 버스에 타지 않고 공항교통공사 관계자와 함께 별도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손흥민에게 머뭇거리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번 일로 내가 많이 반성하겠습. 그리고 손흥민 씨는 계속 해외에서 활약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응원하는 건 사실이니까. 손흥민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도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원 감사드리고 기사님도 힘내세. 앞으로 더 나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곧 새 기사님이 운전석에 앉고 버스 문이 닫히며 다시 한번 안내방송이 흘렀다. 승객 여러분,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버스 안이 다시 움직이자 일부 승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눴다. 이제 좀 편안해졌네요. 손흥민 씨도 사람이구나. 유명인이라고 그냥 떠받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겸손하네. 이번에 공항 교통 측이 뭔가 방침 바꾼다던데 그럼 앞으로 우대석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될까요? 바로 뒤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대답했다. 그렇겠죠. 공식 사과 발표도 하고 교육 정책도 강화한다고 하니 조금씩은 달라지리라 믿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우리도 이런 일을 겪으면 바로 신고하고 목소리를 내야겠어요. 어느새 어린아이는 잠이 들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다행히 더 큰 사고 없이 끝났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대학생 승객이 웃으며 답했다. 이미 SNS에 터졌을걸요? 손흥민이 버스에서 봉변당했다. 기사와 갈등이 있었다. 아마 굉장한 화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또 이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겠죠. 손흥민은 한숨 돌린 뒤 핸드폰을 꺼내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집에 가는 길에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다 잘 마무리됐어. 다음에 또 경기가 있을 때 연락할게. 혹시나 큰 기사로 나면 너무 걱정 말고 별일 아니야.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항 활주로가 서서히 멀어지며 한국의 밤 풍경이 차창에 비쳤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를 홀가분함이 함께 어른거렸다. 버스는 잠시 후 고속도로로 접어들었고 승객들은 각자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누구는 눈을 붙이려 했고 누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 깜짝 놀랐어.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더라고. 하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도 버스 안에는 묘한 일체감이 흐르고 있었다. 모두가 그 사건을 목격했고 크고 작은 목소리로나마 참여했다. 서로의 스마트폰에 각자 찍은 영상이 있으며 그 영상들은 어쩌면 다음 날 아침 거대한 화제가 될 수도 있었다. 한참 뒤 손흥민이 반쯤 감긴 눈을 뜨고 조용히 말했다. 모두 오늘 일로 배운 게 있기를 바랍니. 기사님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좋잖아요. 몇몇 승객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앞으로는 이런 갈등이 생기면 좀 더 사람답게 해결되도록 힘써야죠. 맞아요.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공항교통공사 간부가 뒷좌석 쪽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간단한 안내를 전했다. 손흥민 씨와 승객 여러분, 오늘 많이 놀라셨죠? 이번 건은 공식 보고를 마친 후 저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습. 혹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손흥민을 포함한 승객 몇 명이 미소로 인사하며 대답했다. 네, 수고 많으셨습. 저희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면 되겠네요. 그렇게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차분히 달려갔다. 이 사태로 인해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한결 누그러졌고 사람들은 모두 정중히 서로를 살폈다. 중간에 어떤 승객은 SNS로 상황을 이어서 설명하며 여러분도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당하지 말고 다 같이 해결책을 찾아봐요. 라고 글을 남겼다. 도착할 즈음 기사석에서 새 기사님이 안내방송을 넣었다. 곧 서울역에 도착합니. 승객 여러분,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
오늘 사건을 계기로 저희 교통공사도 많은 것을 반성하고 개선하겠습. 손흥민님. 그리고 다른 승객들 모두 안정위가하시길 바래요. 승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다. 손흥민도 모자를 살짝 써서 얼굴을 가린 뒤 차에서 내리며 승객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죄송했습. 나중에 그 기사님도 더 나은 분으로 거듭나시길 바라요. 중년 여성 승객이 대답했다. 손흥민 씨가 그렇게 포용해 주시니 저희도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서울의 선선한 밤. 공기가 방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고 손흥민 역시 익숙한 골목길 쪽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멀어져 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다음에는 더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지. 어둑한 밤거리에서 공항교통공사의 공식 안내 방송이 버스 뒷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승객 여러분, 최근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저희는 전면적인 공감 교육과 우대 정책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서서히 멀어졌지만 분명 많은 이들에게 변화를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손흥민은 다시 모자를 고쳐 쓰고 작게 웃으며 혼잣말했다.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함께 바로잡으려 노력하면 언젠가 시스템도 나아지리라 믿어.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을 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재촉했다. 늦은 밤이었지만 길 위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 몇이 저기 손흥민 아니야? 하고 웅성거렸고 그는 그저 손짓으로 인사하며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은 시끌벅적했다. 손흥민 공항버스에서 모욕당하다. 교통공사 사과 발표 예정. 이미 SNS에는 전날의 영상이 퍼져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었다. 많은 댓글 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은 결국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 배울 점이 있다. 같은 시각, 교통공사 측에서는 새로운 안내 지침을 발표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개정하고 우대석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친절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일시적 부상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다. 그 중에는 해외를 오가며 피로가 누적된 승객에 대한 배려 항목도 추가되어 있었다. 며칠 뒤 최기섭 전 기사에게도 변경된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안내되었다. 그는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겠다고 답신하며 손흥민에게 또 한 번 사과와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짧았다. 저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를 보였는지 깨달았습.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습.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손흥민은 해외로 다시 경기를 치르러 떠나기 전날 밤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축구 선수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겪습. 이번에 있었던 일도 결국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결말이 좋게 나서 다행입니. 앞으로도 누구나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덧붙였다. 저 역시 더 낮은 자세로 주위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하겠습. 혹시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 그러면 분명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인터뷰 종료 후 기자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손흥민은 미소를 띠고 간단히 대답했다. 모든 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필요한 것은 요청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렇게 하나씩 바뀌어가길 바랍니다. 그날 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공항교통공사의 빠른 대처를 칭찬했고 일부는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한 것은 배려와 공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유명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기사 말미에 썼던 한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월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임을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이 작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한국의 교통 현장에서도 모두가 편안히 이동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여러분도 혹시 길을 가다가 또는 대중교통 이용 중에 이런 상황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요. 한 대학생 승객이 사건 이후 친구와 대화하며 SNS에 올린 글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우리 모두 지켜보며 배운 걸 실천해 봅시다. 그 글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앞으로를 기대하며 좋아요와 응원 댓글을 남겼다.